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업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라이브 TV에서는 새로운 설득 기법 시리즈를 마련해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일 세일즈 고수 장문정과 함께하는 설득 기법 시리즈 제1편 Right Now를 외쳐라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세일즈 전문가, 쇼호스트 출신 장문정. 지난주 Right Now 설득 기법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고객 지갑 안의 돈을 건드려라, 지금의 상황을 뜨끔하게 건드려라 라는 키워드로 설득 기법을 배워봤는데요. Right Now 설득 기법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ight Now를 외쳐라 설명 기법. 자, 이번에는 어떤 기법인가요? Right Now를 외쳐라. 세 번째, 마지막 소원칙은 후회입니다. 후회. 지금을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식인 거죠. 계속 고객님한테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해요. 예전에 그때 후회했잖아요. 이런 식의 놀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되는 것들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설문을 해봤어요. 한 300명 대상으로 설문해봤는데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공상을 해봤다. 진짜 헛된 공상이죠. 96%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다 후회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요것도 놓치고 나면 나중에 또 후회할지 몰라요.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후회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좀 자극을 시키는 또 다른 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어르신들 붙잡고요.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후회되는 거 있냐고. 다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아유, 젊을 때 조금 더 돈 좀 모을 걸. 젊을 때 내가 좀 보험 좀 들어놓을 걸. 내가 지금 완전 생돈 내고 있잖아.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의 그림자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건드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젊을 때 저 김밥 천국, 아니, 김밥 땡땡 뭐 이런 데서 김밥 한 줄 먹어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앞으로 노신사가 됐는데도 거기서 김밥 먹을 수는 없죠. 품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예전에 조금만 더 저축할 걸. 이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여성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 여자들은요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두 분이서 그 10,000칼로리 카페라떼 이렇게 놔두시고 앞에 조각 케이크 놔두시고 카페라떼 조각 케이크 먹으면서 다이어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살 뺐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4월이면 벌써 봄옷 하늘하늘 야들야들 얇은 옷 입거든요.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저 비키니 44 사이즈 사다가 걸어놓고 오늘 헬스장 끊고 오늘부터 러닝머신 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2월, 3월, 4월 딱 100일만 지나 보십시오. 아주 멋진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저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조금 더 싼 데 찾느라고 조금만 더 가자 하다가 딱 기름 있어요. 바닥 나가지고 멈춰보면 주유할 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런 일 만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저 세탁기 빨래는요 아무 때나 돌리지 않아요. 맑은 날만 돌립니다. 비 올 땐 돌리지 않잖아요. 저 저축도요 경제력이 있는 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우 여유 없어요. 돈 버는 지금도 여유가 없으면 돈 못 버는 미래에는 행복에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쨌든 일단 지금 첫 삽 뜨자. 시작이 반이다. 이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네. 저 재미난 격언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 중에요.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입과 글로 된 모든 슬픈 말 중에서도 가장 슬픈 말은 그때 그럴 걸. 그때 그거 할 걸.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접근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주축은요. 일명 58년 개띠 세대라고 부르는 그 베이브붐 세대입니다. 그분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우리 정말 한국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분들 지금 집 한 채 달랑, 국민연금 하나 달랑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후회하신다면 그분들 과거로 돌아가면요 당연히 연금부터 드실 거고 보장성 보험 많이 들어서
병원 갈 때마다 정말 이거 그 병원비 때문에 부담 느끼는 거 그거 줄이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를 보면서 고객님은 그 길을 밟지 마세요. 답습하지 마세요. 왜 또 같은 후회를 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저 똑같은 24시간도요. 아기도 24시간이고 고3 수험생도 24시간이에요. 대통령도 24시간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거를 시간을 잘 써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헛되게 보내가지고 그냥 백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걸 보내느냐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해서 지금 이런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또록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게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당신의 자녀에게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흘러간 강물 돌이킬 수 없잖아요. 후회합니다. 이런 식의 그 논리인 거예요. 우리 PD님도 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거 많지 않으세요? 많죠. 예. 저축 좀 조금만 더 할. 한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조금 저축 더 할. 그때 그 썼던 거 그거 사지 말고 저축할 걸.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PD님은 소비형 인간이세요? 저축형 인간이세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찍자면. 소비형. 예. 소비형이 많으십니다. 예. 하루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용카드 3천만 번을 긁습니다. 3천만 번이요. 매일같이. 신용카드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쓰는 거예요.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축은 습관이 안 된 거죠. 금년에는 쓰려고 하는 건 한 번만, 한 달에 한 3번, 4번만 카드 긁고 아낀다고 해서 뭐 삶이 피폐해지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저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2016년 1년 뒤에도 작년에 내가 한 300만 원만 더 저축할 걸. 500만 원만. 네, 이런 똑같은 아쉬운 소리 안 하기로 약속.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한다. 지금을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저축 그리고 보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잘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마케팅의 현장에서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홈쇼핑을 보십시오. 홈쇼핑은 늘 지금 이 시간에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게 기본 골조입니다. 늘 그래요. 홈쇼핑이 보통 기본 1시간 방송입니다. 그러면 앞에 50분 동안 방송할 때 매출하고 끝날 때 한 10분 정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끝날 때 타임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일 끝나고 그때 문 두드려봐야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늘 먹히는 반응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우리 고객분들이 좀 거부감을 나타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FC님들께서 상품을 설명하실 때는 좀 더 니즈환기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런 마케팅을 좀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또 기업체들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뽑아와봤습니다. 베네통이라고 아시죠? 네. 네. 베네통의 광고 카피는 늘 이래요. 베네통 세일은 순식간입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전략을 짜죠. 눈높이 교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기 초를 놓치면 2학기도 놓칩니다. 후회합니다. 금융 쪽도 이런 카피가 있네요. 일본의 사회보험청 광고인데요. 딸은 결혼이 신경 쓰여지는 나이. 엄마 연금이 신경 쓰여지는 나이. 늦추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 뭐 이런 카피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혼만 신경 쓰는 그 젊은 여성분들이 엄마 세대가 되면은 연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피인 것 같네요. FC님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그 세 번째 요점처럼 고객들에게 어떤 그 후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좋은 선택을 하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PD님 수영할 줄 아세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박태환 선수하고 100m 수영 시합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박태환 선수. 아닙니다. PD님이 이깁니다. 어떻게요? 10분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예. 저 아무리 머리 뛰어나고 운 좋고 부모 잘 만나도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재테크의 고지에 깃발 먼저 꽂는 거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 어제 출발한 사람은 고객님을 이미 앞지릅니다. 내일 출발한 사람은 고객님 못 이깁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십시오.
뭐 계속 이런 거겠죠. 네. 저 참고서가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어도요. 끝내주는 참고서가 있어요. 수능 만점 받아. 머릿속에 넣어야 내 겁니다. 길 지나갈 때요.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떡하세요? 취사야죠. 있죠. 네. 바라만 본다고 내 거 되지 않죠. 허리 숙여서 줍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사야 됩니다. 일단. 예. 그 마음만 있으면 뭐 합니까? 몸이 가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 거지. 저 미혼 여성이신데 길 지나가는 김수현 같은 남자가 있어. 너무 잘생겼어. 말을 걸어야 내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버스 떠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타이밍, 시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주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험 어떤 클로징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청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거를 그런 얘기들하고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설득의 많은 원칙들 중에서 지금이어야만 한다. 이 right now를 외쳐라라는 걸 쭉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총정리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PD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자칫하다가는 고객들한테 막 강매하고 그러다 불안전 판매가 되고 이럴까봐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일명 8할 승률 프레젠터라고 불리는데 그 정도의 이제 80% 승률을 따내기 위해서 저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내일은 없는 거죠. 지금이어야만 된다라는 논리,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니까 그런 승률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 빌 게이츠도요, 현역 시절에 직원들한테 늘 독려하면서 right now로 외쳤거든요. 늘 빌 게이츠는 그래서 right now.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도 유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now more than ever 계속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우리의 설득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홈쇼핑 고객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고객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고객의 습성, 고객의 어떤 생각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설득의 제1원칙, right now 아래 3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고객 지갑 안에 돈을 건드려라.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뜨끔하게 건드려라. 세 번째는 지금을 놓치면 후회한다. 아무튼 좋은 화법들 많이 만드셔서 금년 한 해 동안 또 성공적인 영업 실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설득 기법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